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제가 정정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2018년 혹은 2023년부터 메이크샵, 그다음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강사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2025년 그 사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상식, 특히 오래전부터 온라인을 접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변화, 시장의 변화와 컨텐츠의 변화, 이런 것들 감을 못 잡으실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저희의 수강생이라든가 저희 강의를 들었던 분들에게 에이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릴까요? 첫 번째, 온라인은 구매 전환율이다. 틀렸습니다. 네이버 강사로 일하실 때 정말 구매 전환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실제로 저희 회사가 시작할 때도 머니 컨텐츠잖아요. 이게 전환율을 올리는 쇼핑몰 리뉴얼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회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온라인은 구매 전환율이냐? 이 전제는 2025년에는 틀렸습니다. 온라인은 이제 모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온라인은 틈새 마켓 위주였습니다. 즉 오프라인이라든가 백화점에서 팔지 않는 것, 그래서 대기업들이 취급하지 않는 제품들, 특히 이런 겨울에 여름 옷을 찾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 쇼핑몰을 만들어 두면 조금 쇼핑이 불편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 옷 검색하면 곧바로 온라인 쇼핑에 오잖아요. 다만 불편하죠. 왜냐면 다음날 오고 이랬으니까 품절이 뜰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데서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즉 시장이 확대되진 않지만 시장을 검색하는 사람들 중에 컨텐츠나 상품 기획이나 타겟팅을 잘하는 것만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제로 저희가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틀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플랫폼들의 전진 배치죠. 즉 오프라인에 사는 것보다 온라인에 사는 게 더 편한 세상이 오다 보니까 이제 굳이 정말 온라인 쇼핑몰이나 커머스는 3순위 정도로 밀려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쿠팡 같은 플랫폼, 두 번째는 이마트 같은 기존의 오프라인 상점, 세 번째가 이제 쇼핑몰인 거죠. 기다려야 되고 이 사람을 신뢰를 잘 못하겠고, 이런 상황에서 구매 전환율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는 모든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환율도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전환율을 건드리는, 즉 매출 전체 파이를 건드리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온라인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 제품이 런칭됐다는 걸 알리고, 그 다음에 이 런칭을 한 제품들을 쓰는 모습들을 많이 타겟 고객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세 페이지나 쇼핑몰에서 이제 설득을 하고, 만약 미끼 제품의 가격이 낮다면 쇼핑몰에서 크로스 구매를 통해서 체류 시간을 확보해서 고가의 제품을 살 수 있게끔 체류 시간을 온라인으로 꽉 잡는 그런 형태의 이제 마켓이 되었습니다. 즉 온라인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광고 기획, 상품 기획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야 되는 굉장히 머리 아픈 혹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죠. 즉 시장은 확대됐고 타겟 고객은 우리가 발굴해야 된다. 이래서 온라인은 모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영상입니다. 제가 강의를 옛날에 했을 때 2021년도까지만 해도 영상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영상을 찍는데 일단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상품 등록도 어려워 죽겠는데 영상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찍는다? 모두가 다 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투자하지 말고 상세 페이지 퀄리티나 타겟 고객을 위한 카피라이팅이나 패키지 디자인에 더 신경을 써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영상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플랫폼들에게 의해서 영상 재생을 자동으로 재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영상이 보이게 되고 썸네일에도 이제 영상이 자연스럽게 출력이 되죠. 이 영상들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내 제품의 급을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내 제품이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영상은 반드시 손을 대야 되고,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브랜드들, 특히 오프라인까지도, 요즘 오프라인 가면 메뉴조차도 움직이는 영상이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훨씬 메뉴판에 있는 것보다는 맛있고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런 효과를 준단 말이죠. 이것이 온라인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온라인에서는 이제 시선을 잡기 위한 CF형 영상 혹은 메타 광고형 바이럴성 영상으로 이제 고객을 후킹을 한다면 들어왔을 때는 고급스럽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제품 CF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는 실제로 나랑 공감을 할 수 있는 타겟 고객들을 위한 영상들, 그리고 나서 이 브랜드에 대한,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의 제품 차별화에 대한 제작자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촘촘히 깔려 있었을 때 고객은 이 제품이 다르구나 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영상은 비효율적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영상은 급을 다르게 만드는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저희가 노상 얘기한 게 있죠. 상세 페이지는 길어야 한다. 상세 페이지는 짧아도 돼, 뭐 이런 거랑 계속 싸움을 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이해 못하는 분도 있었고, 실제로 요즘 상세 페이지 어떤가요? 옛날 상세 페이지엔 제품만 딱딱딱 올려놨는데 이제는 엄청나게 길죠. 하지만 이 얘기를 오늘은 좀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상세 페이지를 길어야 된다? 아닙니다. 상세 페이지가 더 길어한다고 해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상세 페이지는 달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위칙이라든가 아니면 더티 린넨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의 상태를 보면은 디자인은 비슷해 보일지언정 스토리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되죠. 무슨 얘기냐, 상세 페이지가 다름으로 인해서 고객의 집중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길면 길수록 고객들이 지쳐서 사거나 아니면은 딴 데는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진지하네 라고 해서 사거나, 이런 거는 여전히 유효하긴 하지만 그 효과가 매우 줄어들었다. 왜? 이제는 많은 상세 페이지가 길기만 하니까. 상세 페이지는 이젠 달라야 됩니다. 경쟁업체랑 전혀 똑같이 보이면 안 돼요. 타겟도 달라야 되고, 이미지도 달라야 되고, 멘트도 달라야 되고, 패키지도 달라야 되고, 그래서 이 제품 완전히 다른 제품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 고객들은 당신을 선택할 겁니다. 자, 네 번째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번째는 이제 쇼핑몰 이미지 로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약간 전문적인 내용인데, 쇼핑몰 운영하시던 분들은 이제 로딩 시간이라는 것에 굉장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쇼핑몰을 100개 이상 이제 리뉴얼하고 런칭하면서 고객들이 어차피 쇼핑몰 들어오는 것 자체가 2차 구매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기다려준다. 차라리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보여준 게 더 유리하다. 그리고 이미지 로딩을 가장 많이 먹는 거는 사실 상품 목록입니다. 상품 목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 목록들이 이렇게 나오지만 제품들 한 20개 등록했는데 보이는 거 한 9개 보이거나 4개 보이거나 이러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목록 탭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상품을 20개, 30개 혹은 100개를 다 불러온 다음에 그 중에 몇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컨텐츠 몇 개가 고객의 이미지 로딩을 많이 먹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냐, 옛날에는 이미지 로딩이 중요한 가치였어요. 요소였어요. 즉 어떤 페이지 만들었을 때 모바일은 좀 빨라야 된다, PC 왜 이렇게 느리냐, 로딩이 많이 걸리냐, 당연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텐츠를 넣는 것을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넣으면 조금 느려지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지금 어떨까요? 지금은 컨텐츠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건 대부분 상품 목록에 대한 이미지 소싱이고요. 심지어 영상을 많이 넣어도 느려지지 않습니다. 요즘 쇼핑몰의 컨텐츠 페이지들, 즉 브랜드 페이지들은 다 웹문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는 많이 넣어도 로딩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 형태가 되고 있다. 이것도 그때는 중요했고 지금은 틀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옛날에 쇼핑몰 하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회원가입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실무에서 쓰시는 분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무슨 얘기냐, 옛날에 쇼핑몰은 구매를 장벽을 만들어 왔어요. 즉 회원가입을 하면 회원 할인 많이 해주고, 특히 꽃배달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는 7만 원인데 실제 회원가입하면 35,000원 막 이렇게 주니까 회원가입 안 할 수가 없죠. 다만 회원가입할 때 되게 많은 걸 가져가겠습니다. 왜, 무슨 얘기냐, 텔레마케팅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객들의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고, 즉 회원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제품의 마진을 아예 날려버리는 형태의 비즈니스들도 굉장히 많았죠. 특히 남성군 쇼핑몰에서.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회원가입이 무의미합니다. 실제로 실무에 계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는 확률이 이제는 아무리 회원가입을 많이 시킨다 하더라도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일부 뭐 조명 회사라든가 아니면 일부 가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앱에 대한 가입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제품을 계속 사야 되는 입장에서 이 제품을 계속 사기 위한 편리한 레이아웃을 위한 가입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회원 가입이 아니라 앱으로 많이 가고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네이버 페이 아니면 다른 뭐 구글 로그인이라든가 카카오 로그인 등을 통해서 간편 가입이 대세가 됐고, 즉 회원 가입을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이벤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메타라든가 인스타 등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사이트 내 상품에도 찌라시라는 걸 넣고 해서 고객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죠. 즉 옛날에는 회원가입이 굉장히 중요한 쇼핑몰의 개설 요소였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다.